명절 연휴에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다녀갔는데요. 네.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만한 건 아니지만 뭔가 숨어있는 진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다. 네. 이거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부탁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느냐. 두 번째,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느냐. 세 번째, 실제로 그 방문 결과 흔적을 남기고 간 서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종대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기를 한 달 이제 남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른 겁니까? 누가 원했던 겁니까? 이 만남을. 좀 기시다가 원했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죠. 네. 보도가 됐는데 기시다 뭐 때문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를 초청해 달라고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시다는 아베주의자의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차기 총리가 정책을 대전환을 하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기시다가 이번에 한국에 오고 하는 이런 행보는 퇴임 이후까지 바라본 것 같다. 네. 사실 아베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의 원저자 아닙니까? 저작권이 있는 건 아베거든요. 그걸 이어서 성과를 낸 건 기시다예요. 그러면 이게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하나의 생존 전략, 즉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꿈과 열망에서 나온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즉 중국이 지역 패권자로 되는 걸 차단하고 그걸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어떤 지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나온 건데, 이런 국가의 대전략을 총리 퇴임 이후에도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이걸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본인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금 더 분명한 약속,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 전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자민당이 이제 족벌 정치하는 그 약간 정근대적 정당이지 별로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베는 옛날 퇴임했을 때도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데, 우리가 80년대 보면은 오자와 간사장이라든가 나카소네 같은 사람들은 그 총리 그 이상의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막후 정치라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의 어떤 그 협조, 나쁘게 말하면 충성심을 계속 이어가고 그걸 퇴임 이후에도 자민당에 관철시켜서 이 어디까지나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미일 안보 동맹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거는 기시다니까. 네. 아베 사상으로 했지만 실제 실행자는 기시다니까.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유지해가지고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이런 어떤 그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 대전략을 내가 담보한다. 이런 어떤 그 정도의 포석과 구상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와 관련된 어떤 11월에 나올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라든가 또 역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 불가역적으로 양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확인하고 미진한 것을 더 재촉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추후에 일본 내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그 전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는 아니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기시다가 간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태효 차장은 왜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 국민에 대해 가지고 화해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메시지를 봐도 그 내용이 없거든.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런 그 사과 안 하고도 한국에 가서 저 대통령한테 환대받았다가 지금 승리감에 도취돼 있는데 거꾸로 김태효는 이걸 해석해 버리니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오로지 일본 총리의 면을 세워주기 위한 쪽으로 발언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나오는 거지 뭐 복잡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김태효는 우리가 원해서 기시다가 왔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성과를 내기는 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시다가 원했다. 자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기시다가 일본 내에서 자기 총리가 누가 되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민당에서 계속 힘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계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자기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민당의 내부 정치적 구도에 이용을 당했다. 또는 특정 정치인의 후일에 직접 동조를 해주는 이런 정당 내부의 문제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 쉽게 말하면은 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의 정책위 의장이 됐다고 봐요. 네. 그저 일본에서도 확신이 없는 정책을 확확 밀어붙인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앞으로 전략적인 초점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기시당 그렇게 윤 대통령을 애지중지하면서 이 뭘 하자고 하는 거냐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지만은 저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네. 대한민국은 일본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든 것 같아요. 문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문서까지 만들었을 수도 있다. 다 우회적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 태평양에서 어떤 항해 자유를 지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 즐겨 썼던 말이고 정상회담에 다 나오는 말들인데 그건 일본의 기시다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상 이 말 뜻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일본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데 어제 중요한 행사가 열렸어요. 이게 오늘 녹화인데 날짜를 알려드리면은 9월 10날.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유엔사 회원국 장관 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유엔사 회원국 장관 회의라는 게 이게 유엔사에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아니거든. 네. 우리나라는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장관들한테 엄청 또 막 강아지처럼 쫓아가서 유엔사가 이제 그 우리가 알던 옛날 유엔사가 아니라 국제 안보기구로 아주 엄청나게 커버렸어요, 윤 정부에서. 그런데 이거를 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라고 문재인 정부 때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그 논리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근데 이 양반이 한국의 유엔사를 강화한 배경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줬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일미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합쳐서 극동사령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의치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휘체계가 분리돼 있으니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한국의 유엔사라는 거예요. 이 유엔사의 후방기지 8군데가 일본에 있어요.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런 데. 거기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발진하는 발진기지고 기지국가예요. 이렇게 보니까 유엔사는 한일을 다 포괄해. 그럼 극동사령부 역할을 유엔사가 대신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일본에 있는 그 해군 기지 또는 이제 미군 기지가 유엔사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유엔사 기지예요. 유엔사 기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일본 정부가 토지와 시설을 유엔사에 양여하고 네. 유엔사가 그걸 받아서 자기 사령부로 운영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엔사의 기능을 대한민국에 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유엔사가 극동사령부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우리가 한국 전쟁 때 메가더가 극동사령관이잖아요. 그때 주한미군 사령부는 없었거든. 극동사령관으로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전쟁을 지휘했잖아요.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유엔사의 후방 기지 8개를 일본이 영토를 내줬다고 기지 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사의 전력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일본이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자위대가 또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있을 한국 전쟁의 미래의 어떤 비상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엔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원래 회원국도 아닌 독일도 들어왔어요. 지금 패전국이고 전방국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변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 플랫폼이 됐는데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이 유엔사를 강화하는 게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 아니고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에서 네. 중국이 패권자로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본인이 밝히면서 이 유엔사가 대만 해협의 위기 시에 탄약을 공급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원래 목적이 중국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엔사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구현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기시다 방문으로 우리가 중요한 양해각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재외국민 보호협력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아직은 없지만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양해각서 내용이 자, 일본과 한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국에서 피해를 입거나 신변의 위협을 당할 경우에 직접 군대를 출동시켜서 구출하는데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야, 이거 뭐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좀 더 봐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좀 첨언해서 질문을 드리면 대만 해협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자국민 보호 명목으로 자, 한일이 같이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한국 내에서 일본인들이 거주하거나 또는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출동할 수도 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밑판을 깔았던 양해각서가 아니냐. 그게 재외국민 보호협력 양해각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 주십시오. 그 과거 청일전쟁 때부터 일본이 조선에 출병한 명분이 바로 자국민 보호였죠. 그런데 이번 각서는 제3국이라고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아닌 곳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명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네. 그럼 구태여 제3국을 붙일 필요가 없지. 네.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 그 우리가 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 저기 아프간에서 미군이 패주할 때 그때 한국군은 교민 구출에 엄청 그 기민하게 성공적인 작전을 했거든요. 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가자지구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군 수송기로 교민을 탈출시켰거든요. 그때 자석의 여분을 일본 그 교포들한테 할애했다고. 그러니까 일본 국민을 태워준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구출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선 그다시 정치적 논란이 없었어요. 오히려 박수를 보냈죠. 예. 잘했다. 네. 이러고 한국군이 참 능력이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건 각서가 없어도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하면 돼.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국민 구출이나 자국재산 보호 뭐 이게 청일전쟁 명분이었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일본 대사관이 별도의 비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 비행장을 통해 자국민을 빼가요.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정탐 활동을 하죠. 혹시 위기가 발생하느냐. 네. 왜냐하면 여기 대사관들이 많으니까 일본이 더 빨리 하고 싶으니까. 이래가지고 비상대비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성남공항에 그 롯데월드 짓는 거 이런 거 대단히 못마땅하지. 유사시 자기들 탈출군데. 이런 문제들이 MB 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출병으로 보기에는 명분들은 약한데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은 이걸 각서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하고 우리가
공동 작전을 할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내요. 네. 그걸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더 진척이 되면은 야 그러면은 이 장비나 군수품도 좀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악사라 그래가지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외국에서 한국 일본은 같은 편으로 네. 보다 그 작전적인 공조를 하는 어떤 그 여건과 명분을 만드는데 요 각서가 기여를 하는 거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포석에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하고 이번에 이런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김종대 의원은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주둔하는 것까지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발적 충돌,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자 그것은 이미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서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북한을 한반도이지만 대한민국으로 볼 것이냐 제3국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주둔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은 이제 제3국인데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군인을 출동시켜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출발점이 대만 해협하고 남중국 해예요. 네. 이걸 빼놓으면 이 전략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북한은 굳이 지금은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나중 문제예요. 예. 우리는 북한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기 결국은 그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일체 말을 안 하고 다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죠. 전부 다 우회적으로 하죠. 네. 뭐 항해 자유, 또 뭐 인도적인 활동, 수색 구조 이런 쪽으로 다 우회적이 나는데 실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전투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대들끼리의 시스템에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네. 굳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걸 추적을 해보면은 일단 일본은 윤석열식의 그 자유통일로 대한민국 이거는 반대입니다. 북한은 별개의 주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한테 준 선물 한마디가 딱 있는데 8.15 경축사에서 얘기한 자유 대한민국 통일 원년 그거에 대해서 지지한다. 말하자면은 이 저 윤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 이 발언이 처음 나왔다고 이번에 나가는 기시다 입에서. 그건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제 북한 체제를 절멸시킨다 뭐 이런 데 동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측면인데 지금 북한을 별개 주권 국가로 보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가 접근해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밀착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복, 흡수하는데 일정 정도 호감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한테 한반도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정 정도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러일 전쟁 경우를 봅시다. 그게 1905년인데 당시에 일본하고 러시아가 협상 중에 있었어요. 여기서 러시아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의 위도 39도 선까지는 일본이 올라오지 마라. 거긴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한반도 조선은 우리의 이익 생존 범위 안에 있다. 한반도에 러시아가 들어오지가 않고 니들은 만주만 먹어라.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펴겠다 그러니 여기서 결렬되면서 전쟁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본은 러일 전쟁이라고 뭐 일러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차 조선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1차 조선 전쟁은 청일 전쟁인데 그건 조선은 우리 건데 청나라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걸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거기서 같이 조선을 잇겠다. 이러다 전쟁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 조선 전쟁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 전쟁이 3차 조선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일본은 한반도는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갖고 있던 생각이 똑같이 어. 지금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일어날 전쟁은 제4차 조선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때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주범이 지금 북한의 배후에 있잖아. 지금. 네. 그러면 중국화되거나 러시아라고 하고 밀착되는 걸 일본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지. 그거보다는 차선책으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우리 세력권 안에 넣어 놓으면은 결국은 저 중국이나 러시아가 38도 휴전선 이북을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분석을 들어보면 정말로 김종대 의원의 레이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제가 실감합니다. 정말로 100년 넘는 역사를 일본의 원래 제국주의 세력들이 어떤 사관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일본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독도에 대한 예. 일본의 그 영토 야심이 커진 배경이에요. 예. 지금 그 올해 초에 KBS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표시된 그 지도 하나가 방송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네. 그때 원래 우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200캐리 경제 수역 그것만 그려진 지도를 지금 국내에선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예. 왜냐하면 우리도 EEZ를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도는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게 KBS 9시 뉴스에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모골이 송연한데 예. 지금은 독도에 대한 영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독도 인근 수역 거기에서 해상 세력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아주 비밀리에 꽁꽁 숨겨놨다가 한 가지 공개된 게 독도 동남쪽 20km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작년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번 20km까지 이번에 이제 8월 12일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죠. 그게 이번 대정부 질문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20km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왜 20km냐고. 이 영해는 12해리잖아. 네. 12해리면 19km 정도 되잖아요. 거의 20km잖아요. 그 경계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토 안으로 들어오면 전쟁이 되거든. 네. 서로 영해 분쟁을 하니까 이건 북한이 NLL 넘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전 벌어집니다. 그런데 20km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들어와 가지고 염탐 활동을 한 거지. 이번에. 그 내용은 이제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기시다는 방문 계획을 세워서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때 기시다가 와서 하기에는 그 사정 과정이 있는 건데 한국 정부가 돌발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동맹이고 뭐고 다 깨지거든. 그러니까 영토를 침범할지도 모르는 일본 군함의 출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그러고 놓고 나서 자 한일 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것이 결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 우리 정부가 활용되었다, 이용되었다. 아니 나는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도 조금 우리가 안일했다고 보는 것이 북한이 NLL만 침범하면 언론이 난리 납니다. 네. 근데 일본이 거의 영해까지 왔다니까.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도 그 뒤에 후속 보도를 한 언론이 없어요. 이거는요, 무력 충돌이 가능하잖아요. 기억나세요? 2018년에 우리 광개토 구축함하고 일본의 초계기가 울릉분지 여장 쪽에서 대치한 사건. 네. 그래서 레이더 조사를 했네, 안 했네, 저공 비행을 했네, 안 했네, 말썽이 많았죠. 네. 그 뒤로 4차례 그런 사건이 더 벌어졌는데 그때 그게 일어난 데가 독도에서 100km 정도 북동쪽이었다고. 독도에서 북동쪽 100km 지점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북한 선박이 표류를 해서 우리 구축함이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가 즉각 뜬 거예요. 네. 거기는 공해상인데도 100km 바뀌면 영해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민감했는데 이번에는 영해까지 온 거라니까.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다고. 근데 일본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덤성덤성 아니 그냥 독도 문제도 그냥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일 동맹 뭐 어때? 한미 동맹도 하는데 이런 안이한 인식. 그리고 뉴라이트가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도 무시하는 이런 헌법 방해 행위를 하는데도 그냥 오케이 노 프라블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게 이 안이한 대응이 이 말이 안이한 됩니까? 대응이 다 이번에 테스트된 거예요. 네. 보세요. 그거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국 정부가 쉬쉬하는 걸 봤잖아. 이번에 그리고 기시다가 온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동해에서 독도 인근에서 일본이 해상 세력권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한국 정부를 눌러놓은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태도를 보는 거지. 태도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호 차장은 자 이미 현실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일본 원하는 대로 우리 살아보자 이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전 그렇게 봐요. 옛날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왕이 항복 선언을 라디오로 했잖아요. 그때 조선의 지식인의 반이 울었대. 천황 폐하께서 결국은 항복 선언을 하신다고 슬퍼서 이영희 선생 그 대화라는 책에 보면 그때 40%는 울었다. 슬퍼서 일본화된 지식인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은 다 만세 부르는데 네. 혼자 골방에서 울었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해놓고 일본은 영토 야국을 버리지 않고 독도 20km 지점까지 군함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염탐했다. 이런 것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일 관계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독도 정도야 어떻게 되더라도 뭐가 큰 대수냐라고 인식하는 듯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최근에 독도에 대한 단어 선택 자체를 하지 않아서 국회에서 또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총리한테. 독도라는 왜 단어를 거론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있냐고 다시 또 장경태 의원이 질문해요. 이 지금 우픈 현실, 웃을 수도 없고 정말 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일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쩔쩔쩔 매면서 일본 밑에 굴종을 해도 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느낌을 주는 이 정권. 갖고 놀아. 갖고 놀아요. 국민을 갖고 노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갖고 노는 겁니까? 이 정권은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정권이 국민을 갖고 놀고 이 정권은 일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싶은. 그렇죠.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공동 수영력이 나올 거예요. 공동 수영료? 그러니까 저기 그린란드 모델. 우리가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잖아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걸 인정하는데 덴마크령인 걸 인정하되 국제 공동 관리한다. 이래 돼 있거든. 네. 그래서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다 가잖아. 그린란드에. 입국 절차 없이. 공동 수역으로 가버리면 우리 지금 막아낼 힘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여론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독도는 영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평행선만 긋고 실적에 그거는 영토 논쟁이고 네. 관리. 영토는 대한민국 걸로 하되 관리는 함께 하자라고. 영토는 같이 평행선으로 가되 예. 관리는 양국 주장이 팽팽하니까. 아니 그게 영토 뺏기는 거죠. 어떻게 관리를 니들이 공동으로 합니까? 실효 지배하는 거에서 인근 수역에 대한 영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풀어줘야. 그걸 지금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국회 비준이나 국민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여기를 왜 오냐고. 네. 한국 정부 떠보려고 오는 거지. 이 정부에서 그까지 정말로 무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고요? 예. 이런 게 뭘 선언하고 갑니까? 슬금슬금 가지. 그래요? 국회에서 이걸 막을 수도 없습니까? 이걸 못하게 막을 길이 없냐고요.
아니 정부가 태도가 안 바뀌는 이상 근데 이게 영토 문제 아닙니까? 공동 관리라는 것도 아니 내 집에 남하고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이 집을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헌법에 따라서 선언을 하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취임 허락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이중 개념이 그 그린란드 모델을 보라니까. 아니, 그린란드는 그렇게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그걸 독도 수역을 공동 관리한다는데 동의를 할 수가 이제 있냐고. 슬슬 구멍이 뻥뻥 뚫려 들어오고 있잖아. 자, 오늘은 김종대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 무서워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설사 그렇게 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막아야 할 것이고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께서도 꼭 막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생겨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명절달 여러분들과 함께 김종대 레이더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로 깊은 그리고 내용 있는 분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남은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날까지 김종대 레이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